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88회 실무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사항 및 요청사항은 해당 동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답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두 번째 문제입니다. 9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880만원, 부가세 포함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대가가 되겠죠. 800만원에 80만원입니다. 이며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였다. 동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며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원이었다.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9월 4일이네요.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라. 감가상각비를 무시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매각 관련 처분 손익분계를 매입 매출 메뉴에 입력을 진행할 것. 자, 일단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매출했잖아요.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가 중요하죠. 부가세 받았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부가세 포함이니까. 두 번째, 이해가 되면 정빙 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무엇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 매출 과세가 됩니다. 공급가 800에 부가세 80, 민영이한테 팔았으며 전자 맞죠. 분계는 잠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취득원가 2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원인 기계장치를 800만원과 부가세 80만원으로 매각하고, 자, 얼마 손해봤습니까? 300만원 손해봤죠? 300만원 손해봤네요. 왜? 2천만원에서 900만원을 빼면은 나는 이 기계장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게 됩니까? 장부가액은 1100만원짜리가 되겠네요. 11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았으니까 300만원 손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유형자산 처분하는 내용이죠.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은 항상 저는 순서대로합니다. 첫 번째, 대변 끝에 팔려는 유형자산과 취득 원가를 적습니다. 1번, 기계장치 팔고요. 취득원가가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 두 번째, 차변 끝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만원. 이렇게 적고요. 세 번째, 자, 장부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200만원에서 900만원을 뺐더니 나는 1100만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내가 받은 돈에서 8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빼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00입니다.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대변해, 마이너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차변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에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받는 내용, 880만원은 무엇으로 받았나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80만원. 항상 하고 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3번 혼합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유형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9월 4일입니다. 041. 자, 매출이면서 과세죠. 매출과세 11번입니다. 11번. 자,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가 8풀불에 부가세 80만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민영이한테 팔았죠. 민영.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이 아니죠. 기계 장치죠. 기계. 자, 됐고요. 그리고 대변의 기계 장치가 되었고 부가세는 받고, 자, 대변은 끝이 났고요. 그런데 기계 장치가 자 800만원이 아닙니다. 얼마였습니까? 취득원가 2천만원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꼭 바꾸어 주셔야 되겠어요. 20뿔뿔. 다음 차변 입력합니다. 3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더하기 1 하면 207번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며 900만원. 다음 차변 3번 유형자산 처분손실이죠. 처분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3뿔뿔. 마지막으로 차변 보통예금이죠. 880만원. 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가복이 없었습니다. 확인. 9월 4일. 그리고 빨간색 매출 과세였죠. 과세. 그리고 800에 80 민영 전자 혼합 맞고요. 하단 붕괴. 자, 대변의 기계장치와 부가세 예수금. 물론 이 기계장치는 얼마였다? 2천만원에 80만원입니다. 예, 맞고요. 그리고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리고 보통예금입니다. 예, 돈은 다 맞네요. 입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네요. 자, 3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제조부서 500번대죠. 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프라일 전자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 217만 8천원 VAT 포함 나누기 1.1을 해줘야 되겠죠. BC카드로 결제하였다.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거 보는 순간 첫 번째 돈을 안 줬다는 거, 두 번째 BC카드가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도모품이 아니란 말이죠. 비품이란 뜻입니다. 그거 알 수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컴퓨터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줬죠. VAT 부가세 포함입니다.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하였을 때는 불공사유인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비품은 불공사유가 아니죠. 증빙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전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과세가 되겠죠. 합하면 매입 카과가 됩니다. 나누기 1.1을 했더니 198만원에 19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프라일 전자한테 구입을 했고요. 당연히 전자는 아닙니다. 붕괴는 알 수가 없고요. 자, 이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며 비품 198만원과 부가세 19만 8천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자, 공급가는 공급대가 나누기 1.1을 해주면 됩니다. 즉 217만 8천원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가 되며 공급가의 10%가 부가세가 되겠죠. 그리고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빈이 비품 198만원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거금 19만 8천원. 자, 돈을 안 줬네요.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줬단 말이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다음 비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어서 대변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이 미지급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BC카드사에 줘야 되겠죠. 거래처가 다르네요. 퍼라일이 아니니까 거래처 이렇게 카드사가 나오면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31일. 자, 매입이면서 카과죠. 자, 여기에 매입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과세 57번입니다. 그래서 57. 품목 수량 필요 없고요. 자, 이 공급가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았을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시면 쪼개집니다. 즉 217만 8천원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198만 7천원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죠.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금액만 정확하면 되니까 198만원 그리고 19만 8천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처는 퍼라네요. 퍼라엘 됐고요.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자,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엔터 했더니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길게 꺼지죠. 이런 경우는 하단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신용카드사 선택해란 말이죠. 이거 눌러서 BC카드였습니다. BC 하나밖에 없네요. 선택하고 분계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죠. 비품 됐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맞는데요. 자, 이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BC카드로. 그래서 찍어주시고 BC 카드 됐네요. 자, 확인 한번 하러 갑니다. 돈을 찍고요. 파란색 매입 맞습니다. 카드 과세 맞고요. 198만원에 19만 8천원 맞고요. 그리고 프라이를 맞으면서 혼합도 맞습니다. 그리고 차변 부가세 대급금 비품, 대변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에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도 217만 8천원. 예, 별 문제 없네요. 4번입니다. 11월 10일 동해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네요. 대금은 8월 1일에 투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가 어떻습니까? 11월 10일이죠. 그런데 8월 1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얼마 받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전표 한번 가볼까요? 일반전표. 매달 며칠이었습니까? 8월 1일이네요. 0801. 자, 여기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8월 1일. 전수금 되어 있죠? 동해상사한테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나요? 100만원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자, 11월 10일이고요. 1,500에 150만원짜리를 팔았습니다. 현금 1,650만원 받아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공급대가가 1,650인데요. 100만원을 8월 1일 날 받았지 않습니까? 빼야 되겠죠? 빼고 1,5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도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팔고 돈을 받는 내용이죠.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받았죠. 150만원 받았습니다. 예. 정빙 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 과세가 됩니다. 매출 과세. 공급가 1,500에 부가세 150. 동해상사한테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분계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 내용은 제품을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제품 1,500만원과
부가세 15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먼저 받은 100만 원이었죠. 차감하고 잔액 1,5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의 거래일을 제외한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날짜의 전표를 확인한 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계약금 먼저 받은 선수금 100만원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대변이 제품 매출 1,500에 부가세 150 문제없네요. 선수금 받았죠? 선수금 100만원에 나머지 1,550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통예금 1,650 문제없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선수금 이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동해상사. 거래처 걸 필요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하면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갑니다. 11월 10일 날이 됩니다. 자, 11월 10일. 자, 매출 과세였습니다. 11번. 품목 수량 단가 필요 없고요. 1,500에 부가세 150 동해였습니다. 동해.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자, 대변은 바로 돼 있네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선수금이죠? 선수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1,550만 원. 예, 문제 없네요. 확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단 분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650 별 문제 없이 입력이 되었고요. 꼭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시는 작업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5번 12월 1일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면 8만원에 8,000원이 되겠죠. 매출 거래처인 우진에 제공하였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거래처에 선물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공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불공부터 보겠습니다. 불공이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랍니다. 그 사유로는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요금 매입세, 그리고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다만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입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 그리고 SUV라 그러죠. 지퍼형 승용차, 125cc 초과 기륜 자동차, 오토바이가 125cc 이상인 것은 승용차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일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고 난 20일까지는 20일 이전 끝까지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간주 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고 부가세는 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건별이 되고요. 간주 공급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발행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건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팔고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으면 건별이 되겠죠. 그리고 과세는 시가입니다. 원가가 아니라 시가 과세가 됩니다. 먼저 자가공급,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든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에 사용되면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개인적인 공급,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지만 시가로 부가세는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업상 증여가 되는 겁니다. 왜? 거래처에 선물 줬잖아요.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 줘도 됩니다. 선물 줘도 되는데 돈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선물 안 줬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부가세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며, 이 부가세는 무엇이다? 시가로 내어야 됩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 이거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견본이니까 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특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정인.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르는 사람이며 우리 회사 관계인을 말합니다. 특정인이란 대주주라든지 주주라든지 이런 특정인,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정리할 때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지만 광고의 목적으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며, 이재민 구호 물품 기부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고, 즉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 이래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시가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품 제작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12월 1일 연말 선물용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8만원에 8,000원이죠. 매출 거래처에 선물했잖아요. 자, 제품 제작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원가는 5만원입니다. 두 번째, 제품 제작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매입세금 공제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이거 선물 줄 줄 몰랐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선물한 제품은 나의 입장에서 얼마짜리를 선물하였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5만원짜리를 선물했습니다. 4번,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부가세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8,000원은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부가세를 5,000원 받고 싶을까요? 8,000원 받고 싶을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항상 세금은 많이 징수하고 싶죠. 8,000원. 그래서 이게 시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선물한 제품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제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8,000원이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은 8,0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내용입니까? 이거 돈을 받아서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거죠. 매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부가세를 받았는가요? 부가세 8,000원 받았죠? 안 받았지만 받았다 치고 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증빙 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별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면 더 건별입니다. 자, 이거 매출에는 불공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출 불공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입 불공, 매입에는 또 불공이 있어요. 있지만 지금은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건별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가 되겠죠. 지금은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고요.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별이 되며 시가 과세가 되고 지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증여에 해당되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가로 8만원에 8천원을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즉 부가세 예수금이 8천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는 뭐 건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준 내용입니다. 제품 5만원이죠. 원가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얼마 내야 된다? 시가 과세입니다. 8천원을 매출 거래처에 선물로 준 내용입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에는 불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당사의 제품을 선물로 주는 경우 제품의 가격은 원가이며 부가세는 시가로 과세되어 시가로 부가세가 납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타나면 적요 8번을 선택합니다. 자, 먼저 매출 건별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급가는 얼마? 8만원에 부가세는 얼마? 8천원입니다. 다음 거래처는 우진이며 전자 아니죠. 붕괴는 혼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적대비 얼마가 됩니까? 5만원에 8천원, 5만 8천원입니다. 제품은 얼마? 5만원입니다. 5만원짜리 제품 줬잖아요. 부가세는 얼마 내야 됩니까? 부가세 수금 8천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며,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재화의 간주 공급, 이 내용을 좀 알아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요. 전산 세부에도 출제되니까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입력도 좀 잘해야 되겠네요. 자, 매달 며칠 12월 1일입니다. 자, 매출이면서 건별이죠. 하단에 보겠습니다. 매출이면서 건별 14번입니다. 무증빙 14번. 자, 분모 공급가 얼마? 공급가는 8만원이었죠. 8만원에 부가세는 건별 8만원. 돈이 틀렸죠. 80불에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8천원. 거래처는 우진이었네요. 우진. 자, 당연히 붕괴는 전자는 아니고요. 붕괴는 3번 혼합. 자, 대변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입니다. 제품. 그리고 자 적요 8번을 적여줘야 되는데 적여 적는 칸이 없죠. 없으면 건너뛰고요. 차변 3번. 접대비죠. 접대비고, 자, 이거 연말 거래처, 연말 선물용 VIP 원가 매출 거래처네요. 거래처에 뜨니까, 매출 거래처니까, 뭐, 800번대가 되겠죠? 접대비. 이렇게 88,000원. 자, 제품도 바꾸어줘야 되겠습니다. 제품이 8만원이 아니죠. 원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5만원 바꾸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88,000원이 아니라 접대비는 58,000원이죠. 58,000원.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면서 그리고 건별이고요. 8만원에 8,000원짜리를 줬습니다. 줬고 우진이 맞고요. 그리고 혼합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여기에 적혀있네요. 깜빡했네요. 적여번호 몇 번? 8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자, 나머지 거래처 있고 5만원에 8,000원 58,000원 그리고 맞고 그리고 사변 접대비 813번. 예, 입력 완벽하게 되었네요. 3-5번이 난이도가 사실 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많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매출 정표 6번입니다. 12월 10일 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누구한테? 에이스 국제운송한테 받았습니다. 12월 10일 47만원에 47,000원. 자, 통관수수료, 운송료, 운반비도 있네요. 같이 했죠. 12만원에 12,000원, 35만원에 35,000원, 다들 현금으로 51만 7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입입니다.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예, 부가세 줬죠? 줬습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때는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불공사유 아니죠? 아니옵니다. 정비잉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입과세가 되며 47만원에 47,000원 에이스 국제운송이죠. 전자 맞고요. 붕괴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거래 내용은 원재료 구입하면서 통관 수수료와 운송료도 납부한 내용이죠. 자, 통관 수수료와 원재료 운송료 47만원과 부가세 47,000원을 현금 51만 7천원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취득 원가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수수료 주면 다 수수료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구입하면서 소요된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통관 수수료와 운송료를 납부했습니다. 원재료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되겠죠.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영업 외 비용입니다. 처리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이면서 과세 다 됐고요. 자, 먼저 이거 뭐 현금으로 줬죠. 현금 얼마? 51만 7천원. 별 문제 없고요. 차변이 이게 수수료 비용이 아닙니다. 뭐 원재료가 되겠죠. 취득 원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놓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가세 줬죠. 47,000원.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과목 없고요. 현금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놓으면 1번 현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자, 유형 매입과세죠. 매입과세 51번 품목 수량 단가 됐고요. 공급가 47만원에 부가세 47,000원 맞고요. 에이스죠. 에이스 국제운송 전자 맞았나요? 한번 볼까요? 예, 맞네요. 전자 맞고요. 1번 붕괴도 1번. 자, 출금 다 돼 있고요. 자, 차변 돼 있고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다 돼 있네요. 47만원에 47,000원. 금액도 대변에 현금 돼 있죠. 이렇게 현금으로 줬단 말입니다. 예, 별 문제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매입 매출 전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수정하는 문제네요.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부의 취득세를 국민은행. 자, 우리 새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로 위장한 뭐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사는 것,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아두었습니다. 세금과 공과는 각종 세금, 각종 협회비, 가산세, 각종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이 세금과 공과고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왜? 취득세가 무엇을 사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며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하고 나서 등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공과를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다? 차량 운반구 구입하면서 냈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바꾸어주면 되겠네요. 10월 25일 일반 전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연표 10월 25일이네요. 10월 25일. 자, 여기 보니까 차빈이 세금과 공과로 돼 있죠. 이것을 무엇으로? 차량 운반구로 바꾸어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손댈 거 없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자, 11월 2일입니다.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원 상환 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다. 자, 이 문제는 회계 연도가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11월 2일 날이란 말은 결산일이 12월 31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 1년이 넘으면 장기 대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자, 1년,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단기가 되는데요. 2021년 9월 30일이니까 장기죠. 장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02일 날. 자, 이게 보니까 단기 대여금 박성실 되어 있네요. 돈은 별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고요. 이게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줘야 되겠다? 장기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그대로 걸어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네요. 자, 대변에 현금 나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장기와 단기에 대한 개념 포인트 제가 잡아두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2019년 회계 연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이네요.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홍콩 거래처 만리 상사에 대한 외화 외상매입금 240만원 2,000불이네요. 그러면 240만원 나누기 2,000 하니까 1달러에 1,200원이네요. 계산되어 있다. 자, 외화에 관련됐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80원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계정과목부터 신경 쓰겠어요. 외상매입금일까? 계정과목이 외화 외상매입금일까? 자, 이 보십시오. 외상매입금 계정 안에 요게 외화 외상매입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입니다. 외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는 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외상매입금 240만원 2,000불입니다. 있는데 환율이 내렸죠. 환율 하락으로 2,000불 곱하기 1,180원을 하면 236만원으로 되어 4만원 이익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이게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4만원 이익 받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이 됩니다. 손실이 아니죠. 그래서 익자가 나왔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 대변, 그리고 외상매입금이죠. 4만원 별 문제 없고요. 자, 이 문제에서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 만리상사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을 외환차익, 외환차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대부분 100번 중에 99번은 일반 연표에 나오고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주로 결산에 나옵니다. 100번 중에 99번은 결산에 나오게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결산 문제지 않습니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평가성 계정이죠.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 3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만리네요. 만리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얼마? 40불.
그리고 대변 4번 외화 환산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 얼마? 4만원. 예, 별 문제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 이거 거래처 안 걸어서 실수하실 확률 아주 많습니다.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결산이든 이렇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2번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거 자동결산입니다. 저는 자동결산을 이용해서 하겠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럼의 대손 충당금 설정은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수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순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여기가 자동 결산하는 칸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항상 결산은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니요. 자,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8 대손 상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요. 자,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서 기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서 4가지의 버튼을 조정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꼭 세로 불러오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 안 돼요. 1번. 두 번째, 대손율입니다. 대손율 이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맞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1% 맞죠? 맞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만 구하게 됩니다. 나머지 3개는 0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2개는 냅두놓고요.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서 1번 세로 불러오기, 2번 대손율, 3번 이거 2개만 남겨두시고 4번 결산 반영, 이런 순서대로 해주시면, 자, 이 돈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채점은 본인 데이터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고 채점이 되는 거예요. 설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가 틀려서 값이 틀리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맞는 걸로 채점이 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결산 반영. 예, 하나 됐습니다. 자, 이 순서 너무 빨랐나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세로 불러오기 탭을 눌렀고 대손율 바꿨고 외상 매출금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0으로 바꿨고,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눌렀습니다. 이 순서 됐고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 5-3번도 자동 결산이라서 다 하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5-3번 한번 볼게요. 단기에 회사가 계상할 감가상각이네요. 감가상각입니다.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920만원, 제품 홍보용 트럭 감가상각비, 요거는 500분대 기계장치, 요거는 800분대가 되겠죠. 제품 판매 홍보용이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장치 한번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F 기계장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줬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경비돼 있죠? 경비가 돼 있고요. 500분대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500분대 기계장치.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얼마? 920만원. 9200불. 자, 다음 기계장치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계장치, 엔터. 자, 여기에도 보니까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장치는 800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 500분대 있는 거. 왜? 문제에서 공장 기계장치니까. 다음 두 번째,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 감가상각비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찾겠습니다. 컨트롤 F.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찾기 쉽죠. 차량 운반구 찾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니까 800분대죠. 800분대 아닙니다. 그러면 컨트롤 F 다음 찾기.
자, 요거 아니고요. 자, 차량 운반고 나왔네요. 위쪽에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500번대 나와 있습니다. 500번대. 자, 518번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고 맞죠? 맞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210만원 21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한 개는 800번대죠. 죄송합니다. 여기 500번대에 넣었네요. 0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F 차량 운반고 한 개는 800번대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품 판매용 홍보 트럭이잖아요.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00번대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고 여기에 얼마? 21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이 다 됐고요. 다 되고 나면 꼭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다 됐는데요.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지금 작업을 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꼭 여기 떴던 거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이 내용이 일반 점표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거 안 누르게 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점표 추가 눌러주시고 예. 자, 여기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셔서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날 결차, 결대 이런 게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12월 31일. 자, 여기 보니까 결차, 결대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 넘어와 있죠.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넘어와 있으면 정확하게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확인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 세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조회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 화면 잘 보셨죠? 매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조회할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부가세 관련 조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첫 번째 부가세 관련이면 부가세 신고서 보고요. 없으면 부가세 합계표, 없으면 메인 매출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부가세 신고서에는 계산서 면세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 있죠? 부가가치 눌러주시고 부가세 신고서 1월부터 6월이죠.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입니다. 됐고요. 여기 또 뭐 계산서란 말은 면세 아닙니까? 면세로 수취한 금액 받은 거 매입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세금 계산서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카드 이런 거 나와 있지 계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뭐 아니요. 저장할 필요 없죠. 우리가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도 세금 계산서잖아요. 없습니다. 01월부터 06월까지. 자, 여기도 보시면 다들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겁니다. 세금 계산서에 관련됐고 여기에 또 뭐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가 없네요. 매입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져나오겠어요. 메인 매출장 한번 볼게요. 회계관리에 있죠. 회계관리에 보시면 여기에 매입 매출장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자, 01월부터 01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매입이죠.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자, 이게 보십시오. 계산서를 뭐 수취란 말은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산서는 면세죠. 면세 53번입니다. 53번.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기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봤네요. 자, 얼마입니까? 공급가 80만원, 합계금액 80만원, 전체도 80만원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80만원이 되겠네요. 크게 무리 없죠. 항상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6월 중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 현금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부가세가 아니고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고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축축되면 총계정 원장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복리후생비, 현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리후생비 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시작월이 1월부터이면 합계잔액 산표,
시작월이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 지금은 6월 중이란 말은 6월 한 달만 6월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월계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번에서 없으면 4번도 찾아보고 3번도 찾아보고 2번도 찾아보고 1번도 찾아보면 답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스피드가 늦어질 뿐이죠. 알아주시면 좋아요. 일단 1월계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계표 있죠. 눌러주시고 여기에 또 6월이었죠. 월계표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1계표 말고 월계표. 06월부터 06월까지 자, 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렸더니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급여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찾았고요. 이 중에 또 뭐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있죠? 이 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지급금액 중 현금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찍고 다음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 한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 자, 여기는 개고요. 여기가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줄 22만 1,000원인데요. 현금이 만나는 거 요 돈이니까 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없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단기 1월부터 3월 31일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그러니까 고정자산 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요런 거는 아니죠. 아니고 첫 번째 부가세 관련이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발행했으니까 뭐 고정자산을 팔았단 말이죠. 빨간색입니다. 공급가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1기 예정신고기간이네요. 요거는 빠져나오고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죠. 부가세 신고서 눌립니다. 자,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엔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과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분인데요. 자, 여기에는 제품을 팔고 받은 것도 있지만 고정 자산을 팔고 받은 거 섞여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따닥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와요. 여기 아니고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뭐 부가세 합계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01월부터 03월까지 자, 이렇게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가 쭉 나와 있는데요. 매출입니다. 이게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죠. 매입도 있고 매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 고정자산 팔았다 뭐 이런 거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디에 매입 매출장 있죠? 매입 매출장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이 세 개 안에는 있습니다. 자,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자, 매출이죠. 매출입니다. 지금은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 되고요. 다음 과세죠. 세금계산서를 꺼내줬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얘는 뭐 매출이면서 과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과세 외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잖아요. 자, 뭐가 쭉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면 분목이 나와 있네요. 분목 한번 볼까요? 제품 팔았네요. 요거는 이게 차량 매각이 있네요. 차량 매각이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이죠. 고정자산입니다. 차량 매각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1200에 120만원. 지금은 공급가를 물어봤네요. 일단 여기서 몇월 며칠 1월 23일날 1200만원 제품 팔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으로도 없네요. 다 제품입니다. 차량 매각을 제외한 위에 또 요만큼은 다 제품이고 밑에도 보니까 제품이고요. 여기도 제품이고 여기도 제품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제품 외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답은 구체적으로 날짜는 몇월 며칠 날짜는 1월 23일 날 고정자산 차량 매각입니다. 공급가를 물어봤더니까 1200만원.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1200만원이 되겠네요.
예, 정답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88회 기출문제 1급입니다. 회계 1급. 이것도 합격률이 엄청 낮습니다. 한 25%. 사실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보편적으로 한 35% 정도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요 앞전 시험 88회 때도 좀 합격률이 낮았고요. 86, 7, 8, 3회가 합격률이 보편적으로 회계 1급이 좀 낮았네요. 아마 이때 시험 88회 때 응시하셨던 분은 조금 떨어졌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 한 25%에서 30%가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86, 87, 88회까지 합격률이 낮았단 말은 89회 때는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야 되죠.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아마 89회 때는 합격률이 최소 40% 이상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